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등부터 특목고를 준비하는 제1탄 영재학교 입시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영재학교 경쟁률 분석, 두 번째는 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사례.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2단계나 3단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의 시험은 어떤 게 나왔는지 기출문제 소개, 마지막으로는 과학고나 영재고에 합격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알기 전에 요 합격자 순위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니까 제일 위쪽에 서울 예술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용인외대부고가 있네요. 다음은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대원외고, 하나고 이렇게 순으로 전체 학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뭘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 또는 영재고 이런 학교들이 실제적으로 서울대 합격생의 거의 상위 20위 중에 단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특목고하고 자사고 순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120명 정원에 67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경기과학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53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합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영재학교는 이렇게 엄청난 입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영재학교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가 어떠한 영재학교인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요 위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울과학고고요. 요 아래에 있는 학교가 경기과학고입니다. 이름은 과학고인데 사실 이 학교는 영재학교라고 합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헷갈릴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있는 과학고도 과학고등학교라 하고 이것도 같은 과학고인데 실제 내용은 다른 거죠.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는 영재학교라고 해서 사실상 고등학교는 아니죠. 고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심지어는 고등학교 1학년도 이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광주과학고, 그리고 실제 그 예술영재학교까지 해서 8개의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 난이도는 수학 같은 경우는 KMO 같은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완성해야 실제 응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재학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재학교는 여기 보이시는 위에 있는 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거, 이거는 바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죠. 자, 영재학교 중에서 과학예술영재학교라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과학예술영재학교니까 예술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인문이나 사회에 어떤 융합적인 인성을 갖고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한다. 간단히 말해서 수학, 과학은 또 잘하는데 영어나 국어, 사회 같은 실력도 남달리 우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영어나 국어, 사회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영재학교와 다르게 내신 성적도 우수해야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이죠. 독서라든지 동아리 활동도 있어야 실제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영재학교와 똑같이 1단계 서류,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 3단계 캠프 전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맞춰서 입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고교 입시 스케줄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스케줄 보시죠.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게 3월 달이죠. 자, 근데 실제 영재학교는 작년도 기준에는 5월 중순에서 말경에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4월부터 5월까지 영재학교 원서를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4월부터 5월까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탐구보고서 등을 작성하셔야 하며 5월달 이후 원서를 내고 이후부터는 영재학교에서 보는 2차 시험과
3차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영재학교가 입시가 끝나고 나면 뒤에 이어서 아래 보이는 것처럼 8월 달에 과학고 원서를 집어넣게 되고요. 거기서도 탈락을 한다면 12월 달에 자사고죠. 하나고나 상상고에 원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반고에 원서를 넣게 돼서 실제 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영재학교, 두 번째 과학고, 세 번째 하나고나 상상고 같은 전국형 자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에 있는 일반고등학교까지 4번의 원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영재학교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정기고인 과학고, 후기고인 자사고를 넣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는 최종 발표가 해보시죠. 12월 달에 최종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실제 예로 보면 영재학교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하나고나 상상고처럼 자사고에 합격하게 되면 영재학교를 가지 않고 자사고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발표 일정을 12월 달로 이렇게 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 2022학년도와 재작년 2021학년도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경쟁률 추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서울과학고 경쟁률은 2021학년도에는 7.61대 1인데 6.0대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경기과학고죠. 여기도 영재학교인데 13대 1이었는데 6.08대 1로 절반이 줄어들었죠. 대전과학고도 마찬가지죠. 12.54대 1인데 앞에는 뒤에는 이제 4.53대 1. 그렇다면 이렇게 준 거는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어떤 거냐면 2021학년도에는 실제 원서를 2군데 또는 3군데 이상을 넣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중복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과학고를 지원한 친구들이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안 보이지만 경기나 대전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쓴 학생들이 많아서 실제 이번 경쟁률을 보시면 거의 경기는 반도 안 되죠. 대전은 3분의 1 토막 났네요. 이렇게 반이나 거의 3분의 1까지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보면 예술영재학교는 경쟁률이 극도로 심했었죠.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영재학교 앞에 서울과학고나 대전과학고를 넣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넣는다거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넣는 두 가지 중복으로 넣는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극도로 많았었죠. 23.33대 1이었는데 올해 2022학년도 보니까는 8.19로 이것도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2023학년도 올해 중3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긴 하는데 작년보다는 중3의 학생 수 늘고 실제 영재학교라고 하는 분위기도 좀 많이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최소 10%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는지 전체 영재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서울과학영재학교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지원 자격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이요. 지금 보시니까 재학 중인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조건 볼까요?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또 이에 상하는 자격을 갖춘 자. 자, 이에 상한 자격을 갖춘 자라는 건 초등학교 졸업을 한 친구를 뜻하는 거죠. 보시면 중학교 재학생,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능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졸업자, 고1이어도 능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원할 수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냐? 두 번째 볼까요? 수학 또는 과학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능은 현재 갖고 있는 재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발휘할 친구라면 지원이 가능한 학교다.
라는 겁니다. 뭐 다는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자세와 열정을 가진 자.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준비가 되냐면 1단계는 학생물 기록물 평가입니다. 저희 기록물 평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학생 기록물이라고 합니다. 실제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서에다가 이 친구는 정말 똑똑한 친구야 라고 써주거나 정말 재능이 있어 라고 써준 추천서에다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인성 같은 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단계 서류를 통과하게 됩니다. 1단계 서류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시험 볼 자격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2단계에서는 실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1교시 때 영재성 사고력 평가, 사고력 검사라고 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영재성을 보여주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문항수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2단계 두 번째 2, 3교시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문제수는 적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 해결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2단계 문제는 두 개 다 보면 아시겠지만 다 지필 검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앞에 1단계 영재성 검사는 대부분이 이제 선다형이죠. 객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2단계는 이제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서술형 평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단계 때 경쟁률이 뭐 10대 1이든 9대 1이든 진행을 하게 되면 2단계 때 그거에 맞춰서 4배수 또는 5배수가 2단계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200%, 200명, 그러니까 200%는 아니네요. 좀 적네요. 200명 내외에 2단계에서 선발해서 캠프에 들어가게 됩니다. 캠프는 학생들이 가서 실제 과제 수행 능력 평가라고 해서 실험 설계도 하고 또 인성도 보게 되는 이런 토론도 하고 하는 인성에 관련되어 있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단계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어쨌든 서울과학고하고 영재학교는 굉장히 많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시험을 잘 보면 뽑힌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요소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울과학고는 2단계 통과자 중 지역인재 및 특정인재를 우선 선발권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들이 추천서를 써주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원서를 넣게 되면 지금부터 추천서를 열심히 받으러 다녀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영재학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말 능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추천서는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고 일일이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한번 다시 하나씩 따져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수학 분야의 성취도, 그 다음에 과학 분야의 성취도, 내신 성적이라는 거죠. A냐, B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논리 사고력과 독창적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게 3가지가 보이네요. 이런 건 어떨까요?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독창적 사고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 어떤 내용일까? 탐구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추천서를 받을 때 선생님한테 뭘 가져가야 될까요? 탐구 보고서를 가져가는 거죠. 탐구 보고서 가져가서 정말 저는 논리적이에요. 저는 독창적이고요.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뛰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말 탁월하고 그래요. 보이시죠? 탁월한 경우 V표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지금 가지고 있는 탐구 보고서를 사례로 기술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수학 분야의 흥미도나 과학 분야의 흥미도, 문제 발견 역량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활동이겠죠. 수학 탐구 대회나 수학 탐구 발표 대회, 발명품 대회, 이런 데를 자꾸 참가하는 어떤 흥미도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과제 집착력, 문제 해결력, 마찬가지로 활동과 탐구 보고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내용을 좀 보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2번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2번, 1번에서 매우 탁월이라고 체크하시죠? 매우 탁월. 매우 탁월이라고 체크했다면 각 항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걸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해라 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라고 치면은 어떤 거야? 뭘 했고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개조식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개조식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뭐 했고를 체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영재학교 추천서를 받으러 가는 친구라면은 최소한 탐구보고서가 한 5가지 또는 6가지 이상은 있어야 탐구보고서 때 매우 탁월이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말만 가져가서, 입만 가져가서 저는 정말 탁월합니다 라고 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우 탁월이라고 받을 수는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저 사진은 한국영재학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제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학교는 서울과학고고요. 서울과학고의 자기소개서는 진로 동기, 자기주도 학습, 경험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과학고죠. 경기과학고는 자기주도 학습, 인성, 그리고 독서가 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과학영재학교입니다. 인천과학영재학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매우 다른 게 하나 있네요. 인문예술적 소양. 네, 이런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지원할 때 어떤 특징에 맞춰서 준비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독서를 따로 기록해야 되는데 독서가 하나도 없다면 사실 경기과학고를 지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이제 서울과학고에, 그리고 예술이나 인문적 소양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나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지원하면 좋겠죠. 이걸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학고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내용을 쓰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과학고 자기소개서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서울과학고에 지원한 동기, 본인의 진로와 연관지어 적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과학고에 지원한 동기라고 했으면 내가 왜 서울과학고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써줘야 되고요. 그 자신의 진로, 내가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인지 내가 뭐 다른 생명공학자인지를 진로와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잘 생각해서 써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 학교에 어떤 내용인지 잘 보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과학 분야에서 본인이 지닌 특징과 잠재력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글자 수를 봤더니 800자네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수학, 과학 분야이니까 보통의 경우 수학을 한 400자, 과학을 400자로 2개로 나누어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대학 과정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고등과정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분야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경시나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거는 써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경시에서 많이 배우는 정리가 도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메넬라우스 정리나 체바 정리 같은 것도 써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과학 분야에서도 어떤 그 부력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나 달의 크기를 구해보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녹여본다면 좀 괜찮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 2번 외에 본인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성에 대한 걸 쓰기도 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탐구활동이 별로 없으니까 탐구활동을 더 연결해서 쓰셔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 실제 쓴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지 않다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연구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에 로봇 만들기를 즐겨했고 나는 바둑천재 이세돌의 수를 모두 읽는 로봇 알파고의 재능에 감탄해서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됐다. 물론 로봇이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로봇들도 있는 거고 하니까 충분히 로봇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외에 달 엘리베이터는 달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달 엘리베이터 관한 기사를 보고 우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충분히 요즘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에 관련된 내용을 쓴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볼까요? 여기 뒤에 보면 서울과학고부터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수학과학, 인문, 예술의 전문가와 만나 상담하고 강연을 받는 첨단과학 진로 탐색 프로그램, 그리고 천문 캠프와 같은 천체행사 대회가 열린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됐다. 이거 실제 있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학생이 지속적인 천문 연구를 가능토록 지도하는 우주의 신비를 느끼는 천체 관측이라는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서울과학고에 있는 활동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내가 서울과학고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는 이제 경기과학고의 자기소개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경기과학고 자소서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독서 기록의 자신이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3권을 선정하고 그 중에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이유 또는 자신의 미친 역량을 쓰시오. 그러니까 3권 정도를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독서를 3권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인 독서는 그래도 한 30권 정도는 읽어놨어야 그 중에 3권을 고를 수가 있는 거지. 딸랑 3권 있고 3권이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있는 책이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3권을 선정한다. 이게 경기과학고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상고라든지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에 원서를 낼 때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서 3권을 선택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는 상당히 이런 특목고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성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구체적으로 쓰시오. 600자네요. 600자. 여기 보시면 600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600자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이 300자, 뭐 과학이 300자 쓸 수도 있고요. 수학을 400자, 과학을 200자 아니면 한 개로 거의 다 600자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잘 참고해서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죠. 자신의 열정에 대해 키워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은 경기과학고를 넣는 친구들은 2번과 3번을 2번은 수학, 3번은 뭐 과학으로 이렇게 나눠서도 많이 작성을 합니다. 물론 3번에 인성만 쓰기에는 글자 수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인성보다는 탐구활동 내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2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과학 분야의 창의성에 대해서 키워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오라고 써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실생활에 자주 볼 수 있는 가구들을 살펴보다가 변기 구조에 대한 재미있는 호기심이 생겼다. 호기심이란 키워드를 줬고요. 변기에 대한 내용을 봤네요. 변기는 사이펀 원리로 되어 있죠. 단면들을 보면 사이펀 원리로 되어 있어 U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물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변기에 물을 누르는 대기압 힘이나 변기의 구조를 바꿨을 때 변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구해 본 결과, 탐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결과 사이펀의 굵기가 가장 굵고 대기압의 면적이 가장 넓고 물을 받아 있는 높이가 높을 경우에 훨씬 효율적이다. 변인을 본 겁니다. 변인의 굵기, 대기압의 넓이, 그 다음에 높이까지 해서 변인 3가지를 보고 그 과정을 탐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를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평소에 더럽다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변기에서 참신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실제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멀지 않은 곳에서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제 경기과학영재학교의 내용을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학교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의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자, 1번이네요. 지원자가 장래의 꿈이 무엇인지 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에서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오. 아, 꿈이 무엇인지 쓰고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쓰라고 되어져 있네요. 2번 문제는 수학, 과학 분야에 영재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 이거는 똑같죠? 다른 영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네요. 3번 볼까요? 지원자가 인문, 예술 소양, 융합적 탐구 활동을 보이는 경험과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쓰죠. 얘가 좀 다르네요. 인문 예술적 소양은 다른 영재학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4번은 봉사활동이래요.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봉사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활동이나 친구,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쓰시오. 인성에 대한 내용을 써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글자 수가 여기도 600자, 2번도 600자, 3번도 600자, 4번도 600자인 거 봐서는 상당히 또 글자 수도 많고 자기소개 쓰기도 좀 많은 내용인 거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내용으로 실제 지원했던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지원자가 인문 예술적 소양 또는 융합적 탐구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해라 라고 써 있어요. 융합적 탐구라고 인문 예술 소양인데 어떤 식으로 썼을까요? 평소 테드, CNN, BBC 뉴스를 번역하고 분석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테드 강연을 분석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썼고요. CNN 뉴스를 진행 시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구에 침공한 사건에 대하여 뉴스 진행 시 방송 화면 하단 자막에 독도 아일랜드죠. 독도 아일랜드 정확히 단독 표기했다는 내용이 일본인들에게 반발했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되면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을 들어가 보니 다케시마라고 표시된 칸이 있었고요. 거기서 일본 땅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힌 페이지가 나타났죠. 실제 여러분도 한번 일본 대사관 들어가 보세요. 한국말로 다케시마라고 써 있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대사관이 한국 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시된 거를 보고 이거를 영어로 반박해서 반박 메일을 일본 대사관에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자료조사, 역사, 사회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면서 일본 대사관에게 영문으로 메일을 보냈다. 자료조사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상당히 내용 자체는 잘 되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영재학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꼭 참고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썼던 네 번째 주제죠. 봉사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죠. 자신이 했던 봉사활동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활동이나 친구, 선생님들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학교의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은 학생의 활동, 자율동아리 활동인 것 같습니다. 학생의 부장으로서 다른 부원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며 서로 간의 협동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마다 매달 2달의 퀴즈를 진행하는데 각 달마다 그 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내면서 각종 직종 분들에게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요. 이를 통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갔던 내용입니다. 물론 갈등 내용에 대한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방송부 간의 갈등도 많았는데 학생의 부장으로서 방송부장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학생의 회의를 진행하며 부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조합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특별하게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제 또 다음 걸 쓸 때도 훨씬 더 잘 쓴 모양을 보여준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과학 영재학교죠. 영재학교 세 군데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1단계 문제라면 2단계에서는 직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2단계 영재학교 기출문제는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시험을 보게 되는데 2단계는 영재성 검사죠. 검사와 창의적 문제결력으로 라는 문제로 수학과 과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캠프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죠. 자, 이게 1교시에 나왔던 2단계의 그 영재성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도형의 여기 보시는 대로 다면체의 성질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 도형의 닮음의 의미와 닮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볼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정시면체의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를 구해라. 자, 입체도형을 정시면체를 머릿속에 띄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도형의 닮음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괜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셋, 넷, 다섯. 자,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안쪽에 보이는 오각형과 바깥에 보이는 오각형이 서로 닮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때의 닮음비는 어떻게 될까요? 닮음비는 오각형의 대각선 하나, 2분의 1 플러스 루토라는 값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이 이 AB의 길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냥 헛해 보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영재성 검사나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언어 능력이라든지 수리 능력, 공간 지각력, 그리고 수학, 과학에 대한 재능과 적성에 대한 문제로 선택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 삼각형의 조건을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오각형이 하나 있고요. 오각형에 A를 기역을 두 개 붙여서 A라는 타일을 만들게 되고요. 니은을 두 개 붙여서 B라는 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오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108도라는 걸 이용해 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이 아래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에다가 전부 다 채우는 거예요. 다 채우는 건데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X라는 길이 같으니까 하나씩 채워보는 거예요. 자, X 이렇게 채우시죠?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빨간색 부분 하나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위로 하나 또 채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여기도 채워야겠죠? 채우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밑으로도 여기 들어가야겠네요.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부터 하나 또 대칭이니까 똑같이 또 하나 똑같이 또 하나 채우고 나면 또 빨간색이 대칭이 또 보이네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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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모양을 채우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학년 때죠, 했던 그 7교나 퍼즐의 같은 모양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실제 2단계의 영재성 문제는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사고력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의 두 번째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문제는 어떤 게 나올까요? 입니다. 2단계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문제는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중학교 과정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중학교 과정으로도 풀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삼각형의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를 이용하거나 삼각형의 활용을 이용해서 넓이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AF하고 FB의 길이의 비가 1대2가 되겠고요. 자, BD하고 DC의 길이의 비가 1대 Y. 그 다음에 CE하고 EZ의 길이의 비가 1대 Z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문제는 이 길이의 비가 모두 같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같다면 어떻게 되겠냐인데 여기 그 중간에 있는 FDC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고 다른 것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삼각형 ABD에서 직선을 연결한 메넬라우스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메넬라우스의 정리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경시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넬라우스 정리를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 쪽에 제가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메넬라우스 정리를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메넬라우스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과학 문제고요. 과학 문제 창의적 융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과학 물리 1이나 물리 2의 일부까지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본 바와 같이 보면 영재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림피아드 문제나 과학의 원과정, 심지어는 투과정 일부까지를 공부를 해야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단계 캠프는 도대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실험 준비물을 줘요. 캠프는 직접 친구가, 학생들이 학교에 입소한 다음에 거기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험 기구를 줍니다. 물질 A에는 20g 들어있는 통이 있고요. 물 500ml, 스티로폼 컵, 둥근 플라스크, 눈금 실린더, 그 다음에 원형 플라스크 수저, 폐수형 플라스틱 컵, 그 다음에 실용용 장갑, 물 닦는 수건이 되어져 있네요. 온도 변화를 측하는 겁니다. 기체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는 실험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재학교 준비하기 전부터 실험 설계나 실험 과정들을 공부해 봤다면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런 게 없이 그냥 종이로 배운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고 관찰해보고 탐구해보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특목고나 자사고의 입시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생활기록부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독서 관리도 1년에 10권, 그리고 탐구보고서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활동,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선행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선행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나왔던 기출문제들도 꼭 풀어보셔야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부터 탐구보고서, 선행, 그리고 면접까지 4가지 가장 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이번 영재고 시험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까지 조창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